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건동호입니다. 오늘은 맥 스튜디오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맥 스튜디오 제가 시킨 지는 조금 됐는데 진짜 이제 안 오는 건가 싶을 때쯤 드디어 하나 오더라고요. 총 5개 시켰거든요. 맥 스튜디오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많은 리뷰 같은 것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좋은 리뷰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보고 경험한 점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스펙으로 제가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스펙으로 시킨 한 가지 모델만 도착했습니다. M1 Max, 맥 스튜디오 베이스 모델에서 SSD만 512기가에서 1TB로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깡통에서 용량만 조금 늘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공홈에서 구입했고 296만원에 구입했어요. 처음 왔을 때 생각보다 박스가 굉장히 커서 유튜브 같은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박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꽤나 무겁기도 했어요. M1 Max, 맥 스튜디오라서 그나마 가벼운 거고 M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더 무겁다고 하던데 이것만 해도 꽤나 무겁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다 까고 나서 구성품은 정말 심플합니다. 맥 스튜디오 본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 이 두 개가 달랑 구성품의 끝이에요. 그 애플 스티커랑 뭐 설명서 같은 거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이게 통짜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예쁘다는 느낌이 날 수 있게 만든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흡기구, 배기구 이런 디테일 역시 정말 시원하게 흡기 배기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 구멍 이것도 정말로 뭐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튀어나온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하게 너무 예쁘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네, 전면부 살펴보면 USB-C 타입 2개 그리고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슬롯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후면 포트들을 보면 썬더볼트 포트, 썬더볼트 4죠. 4개가 들어있고 10GB를 지원하는 이더넷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워 케이블이고 이건 USB-A 포트가 2개 또 있고요. HDMI 포트가 있고 3.5파이 이어폰 잭 포트가 있고 거의 보지 않는 곳이죠. 이 하단의 디테일도 굉장한데요. 여기 흡기구의 디테일은 아까 제가 감탄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맥 스튜디오라고 음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진짜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무가 이렇게 대져 있고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구멍이 있는데 뭐 안에 들여다봐도 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하단의 디테일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왠지 만지는 족족 지문이 생길 것 같은 외관이긴 한데 이 알루미늄 부분에는 지문이 거의 생기지가 않고요. 요 위에 사과 마크에만 이렇게 누르면 지문이 좀 생깁니다. 굉장히 쉽게 닦이고 나머지 부분을 굉장히 지문에 강하기 때문에 쉽게 오염되지 않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아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포트 구성인데요. 이 포트 구성 프로들이 쓰려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에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슬롯, 제가 엔젤버드, 샌디스크, 소니 터프 V90짜리 카드들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속도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전면 포트로 속도 측정을 해보면 전면 USB-C는 쓰기 600에 읽기 300 정도가 나오고요. 후면의 썬더볼트 4 같은 경우에는 쓰기 680에 읽기 620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전면 USB-C의 속도가 잘 나와요. 특히나 쓰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후면의 썬더볼트 4 포트랑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매우 우수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게다가 SSD 속도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크게 체감을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면 USB-C에 SSD를 꽂고 편집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면에 보면 USB-A 포트가 2개 있는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USB-A 포트 같은 경우에는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동글이라든가 키보드 마우스 동글 같은 걸 꼽을 때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2개 정도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의외로 쓰기 350, 읽기 200 정도로 나쁘지 않은 속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C2C 케이블이 없을 경우에는 급한 대로 후면에 USB-A 포트에 연결을 해서 SSD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외장 SSD 같은 거 연결할 때 앞에서 꼽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썬더볼트를 앞으로 배치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10GB 이더넷 포트를 달아줬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스, 저희 회사에서 쓰는 나스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10GB짜리 이더넷 포트를 그냥 달아주면은 나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HDMI 포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맥북 프로 때 제가 HDMI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을 대용하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이 맥 스튜디오를 쓴다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괜찮은 모니터를 사용하실 가능성이 큰데 이 DP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쓰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썬더볼트가 있기 때문에 썬더볼트에서 DP 포트로 나가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DP 포트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HDMI 없는 것보다는 하나 있으면은 다용도로 쓰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3.5파이 헤드폰 단자가 있어요. 베어 다이나믹 4의 DT770 250ohm짜리를 끼고 들어보니까 충분히 귀청 터질 정도로 큰 볼륨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맥북 프로랑 비교해서 들어보면 똑같은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3.5파이 이어폰 잭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스피커 얘기해보자면 스피커 아주 구립니다. 네, 안 좋아요. 스피커 처음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 배기구 통해서 소리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피커 수준이 맥북 프로 같은 거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스마트폰이랑 좀 비슷한 수준? 스마트폰이 좀 더 낫다는 생각마저 들 수준? 아무튼 이걸 녹음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발열은 너무 없어요.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 없고 제가 테스트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돌려보고 나름 꽤나 하드한 작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얘뿐만 아니라 맥북 프로랑 PC랑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모두 열이 많이 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람조차 미지근하다는, 그러니까 미지근하지도 않아요. 그냥 좀 바람이 솔솔 불고 나온다? 뜨거워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열받게. 제가 맥북 리뷰할 때 맥북이 별로 안 뜨거워진다고 했는데 맥북도 얘랑 비교하면 활화산입니다. 사실 발열이 적당히 날 때까지 성능을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발열이 없다. 제가 이제 리뷰 같은 거 찾아볼 때 팬 소음이 크다 혹은 바디에서 고주파가 난다 뭐 이런 소음 관련된 이슈들이 꽤나 보이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업무 상황에서 듣기에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고요. 늦은 밤에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소리를 들어봐도 그냥 엄청 작게 팬이 도는 소리? 그 정도만 들리고 고주파는 모르겠어요. 제가 귀에 진짜 가까이 대고 들어봤는데 고주파 딱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주파 검색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주파를 못 듣는다던데 그래서 그런가? 자, 이 소음 같은 것도 맥북 프로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1시간 정도 렌더링을 돌리면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뭐 소리를 내거든요.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어필을 확실하게 하는데 얘는 전혀 없어요. 1시간 동안 렌더링을 해도 똑같아. 그냥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도 그냥 솔솔솔솔 팬이 돌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도 솔솔솔솔 이렇게 그냥 똑같이 팬이 돌아요. 그 기분이 좀 나빠요.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뭔가 막아놓은 건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열도 없고 소음도 없습니다. 특히나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는 PC를 썼었기 때문에 진짜 PC는 이 수냉 쿨러랑 막 팬이랑 미친 듯이 돌아가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소리들을 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편집을 하다가 이 친구를 쓰니까 더욱더 대비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팬 소음은 진짜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SSD 속도 같은 경우에는 내장 SSD 속도는 정말 빨라요. 뭐 저희는 내부 SSD에서 편집을 하진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부 SSD나 SD카드 같은 것들을 꼽았을 때 속도가 느리다면 적어도 얘 탓은 아니다. 이제 영상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편집 퍼포먼스를 테스트 한번 해봤었는데요. 어떻게 측정했냐면 이게 한 296만원 정도 하는 맥 스튜디오의 베이스 모델의 SSD만 추가한 모델이죠. 이거랑 제가 사용하고 있던 PC랑 맥북 프로랑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PC 스펙은 라이젠 5900X에 RTX 3080, 그 다음에 램은 64GB 사용하고 있고요. 맥북 프로는 M1 Max 10코어 CPU에 32코어 GPU에 16코어 뉴럴 엔진 32GB 통합 메모리. 쓰는 맥북 프로입니다.
당연히 PC랑 맥북 프로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렌더 타임. 솔직히 렌더 타임은 렌더하는 동안 허리도 좀 펴고 커피도 마시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분 30초 정도의 유튜브를 4K로 출력한 거.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10분 52초, 맥북 프로의 경우는 10분 49초, 데스크탑의 경우는 15분 15초가 나왔습니다. 8K R3D 소스를 4K 타임라인에서 편집하고 4K로 뽑는 경우에는 맥 스튜디오 1분 13초, 맥북 프로 1분 14초, 데스크탑은 43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템플릿을 4K로 뽑는 과정 같은 경우엔 맥 스튜디오의 경우 39분 3초, 맥북 프로의 경우 39분 7초, 데스크탑은 31분 49초가 나왔습니다. 좀 특이하게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또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 렌더링을 시행할 때 PC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팬이랑 쿨러가 소음을 내면서 돌아간 반면 맥북 프로랑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했고요. 맥북 프로랑 맥 스튜디오랑을 비교해보면 GPU 코어가 12개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렌더 타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렌더링 할 때 맥북 프로는 꽤나 뜨거워지고 팬도 많이 돈 반면 맥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뜨거워지지도 않고 바람도 전혀 더 많이 나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플레이백 퍼포먼스인데요. 이거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집을 할 때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이죠. 타임라인 인디케이터가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그리고 타임라인 인디케이터를 딱 지정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고 재생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스크러빙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처음부터 재생을 쭉 들어갔을 때 어디서부터 버벅거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렌더링이랑 같은 결과인데 유튜브 타임라인에서는 맥이 빨랐어요. 프리뷰를 풀로 해놓고 봐도 타임라인 인디케이터도 빠르게 잘 따라오고 스크러빙도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돼서 버벅이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맥북이랑 맥 스튜디오는 렌더링이랑 비슷해요. 스펙의 차이가 살짝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백 퍼포먼스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PU도 렌더링이랑 다르게 열심히 갈구는 편이고 쾌적하게 편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렌더랑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맥북은 좀 뜨거워지지만 맥 스튜디오는 전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PC의 경우에는 좀 이상하게 느렸는데요. 물론 편집이 힘든 정도는 아니었어요. 편집은 충분히 가능한데 특히나 2분의 1로 놓으면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도 있고요. 아무튼 맥북이랑 맥 스튜디오가 부드러운 것에 비하면 다소 답답하고 버벅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타임라인 스크러빙 할 때 타임라인 인디케이터가 따라오는 속도가 꽤나 조금 차이가 나게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또 8K 소스를 활용해서 간단 컷 편집을 한 타임라인을 보면 PC가 훨씬 빨라요. 이 맥 스튜디오랑 맥북도 컷 편집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충분한, 특히나 8K 소스를 편집하면 2분의 1로 품질을 많이 놓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2분할, 3분할 정도도 아무 무리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PC에 비하면은 퍼포먼스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맥북 프로의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는데 이거 찍어야겠다 하고 다음날 촬영 때 비슷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카메라에 나오는 걸 아는 건지.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PC가 빨랐어요. 애프터 이펙트가 이번에 애플 실리콘을 위해 최적화 업데이트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체감될 만큼 PC가 빠르게 동작했습니다. 다만 맥북이랑 맥 스튜디오도 작업을 할 때 전혀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뭐 템플릿에 이런저런 설정들을 바꿀 때도 PC랑 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건 못하겠어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애프터 이펙트 템플릿을 제가 빡센 걸로 작업을 해서 그렇지 간단한 효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굴러갑니다. 어쨌든 빡센 템플릿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PC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긴 하고요. 맥의 경우에는 CPU랑 GPU가 좀 일을 안 하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 아이들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할 때 뜨거워졌거든요. 근데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할 때는 프리미어만큼 그렇게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저희 팀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만 이 예능 형식의 영상 편집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6개에서 8개 정도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타임라인 소스 같은 것도 테스트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어쨌든 클라이언트한테 납품하는 동영상을 타임라인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흉내내서 시뮬레이션 타임라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식의 타임라인은 모그르트도 많이 활용을 하고 다이나믹 링크, 애프터 이펙트랑 연동되는 다이나믹 링크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작업에서 활용하시는 타임라인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유튜브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납품 규격 같은 경우에도 4K로 납품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고 심지어 촬영본의 경우에도 FHD가 좀 대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FHD 촬영본 혹은 4K 촬영본을 받아서 FHD로 납품하는 경우를 실제 작업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PC랑 플레이백에서 차이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렌더링 속도는 맥이 확실히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실제 영상 납품에 활용을 해본 결과 FHD 촬영본에 FHD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H264로 영상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여러모로 이 맥스튜디오가 편집에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OK컷 검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